요즘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이 연평균 1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술 로봇부터 웨어러블 로봇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병원들도 수술 로봇 도입을 늘리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의료 로봇 시장이 현재와 미래 어디로 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정밀공학 고경철 박사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지금 의료 시장 같은 경우가 16%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계속 그 의료 로봇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어떤 로봇들을 삼성전자나 현대차들이 이렇게 포커스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의료 로봇은 의료 현장에서 직접 수술을 하는 로봇보다는 그 의료 현장에서 수술하는 이제 의사들을 보조해주는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병원에서는 이제 재활 치료와 같은 이제 사후에 그 병원의 그 훈련을 위해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활 분야에서 이런 근력 강화 로봇으로 아마 투자 의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쓰는 로봇 같은 거를 사람한테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근력 보조 로봇 자체는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로봇화 시키고 환자 맞춤형으로 갖다 보면은 재활 훈련용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의료 로봇 시장에서는 이제 수술 로봇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국내외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 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네.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라는 그런 거대 기업이 사실 수술 로봇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라는 아, 네. 회사가 그래서 제품명은 다빈치 시스템이라는 이제 의료 로봇인데요. 네. 사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독점의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의료 비용이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료 로봇의 개발 필요성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해서 10년 전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 로봇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R&D 투자를 오랫동안 한 결과로 3개 기업이 사실 의료 로봇으로 탄생했는데요. 큐렉소, 지금 고영, 미래컴퍼니 모두 지금 현재 상장사로 있고요. 이런 국내 수술 로봇들이 사실 힘겹게 해외 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쟁력이 그래도 좀 있는 건가요? 이 지금 말씀하신 큐렉소, 고영, 미래컴퍼니가 이제 국가가 어쨌든 지원을 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건가요? 그것도 이제 사실 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빈치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복강경 수술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네. 싱글 포토하고 그 다음에 내부 진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수 센서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5세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요. 국내 미래 컴퍼니 기업이 아마 4세대까지는 쫓아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워낙 비싸고 고가로 독점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고용의 이제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의 로사라는 그 진머 메디칼이라는 회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역시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쪽으로 해서 소형화를 한다든가 또는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로봇 도입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병원 현장에서 현재 의료 로봇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병원 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빈치 시스템이나 의료 인투이티브 서지칼에서도 놀랄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들, 소위 이제 의사들의 이제 수술 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병원에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외산 로봇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되는 경향에 있고 예.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방금 국산화된 로봇들이 좀 더 병원에 도입되기 위해서 이제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국가 보급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병원에 현재 도입되고 있고요. 아직은 초창기 상태이지만 빠른 속도로 현재 직접 그 국내 수요와 그다음에 기술 개발의 사이클을 빨리
좁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산 로봇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병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그때그때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기술력을 높이는 현장에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로봇 수술 받는 거랑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거 두 개 가격을 이렇게 비용이 네. 다르지 않나요? 다를 것 같고 그렇죠. 더 비쌀 것 같은데 로봇으로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산 로봇의 필요성이 네. 이제 외산에 우리가 의존할 때는 사실 그 가격에 워낙 높기 때문에 수술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국산 로봇이 이제 병원에 도입되면서 환자에 대한 이제 비중 그 부담은 비용이. 좀 내려갔고요. 아. 그러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권할 때는 그 수술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후유증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설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의료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수술 로봇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환자 입장에서 그 수술 로봇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국가가 이런 국산 수술 로봇들을 계속 투자 개발할 수 있도록 또 R&D도 기술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그러한 사실은 의료 산업 자체를 우리가 키운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 건강에서 그런 고급 첨단 의료 로봇 기술들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기술 개발을 계속 촉진시켜서 방금과 같은 의료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그 다빈치라는 로봇을 제일 오래 쓴 건데 네. 그 로봇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사실상 뭐 그 다빈치의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촉각을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촉각 기능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너무 과도하게 수술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과연 최적의 수술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의료 비용입니다. 워낙 그 소모품 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대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비보험으로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료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다빈치가 독점하고 있는 이 의료 로봇 시장을 국내 로봇 기업들이 들어가서 계속 그 부분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만 있으면 무조건 로봇한테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또 그 AI가 여러 산업에 네네.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AI도 로봇에 지금 접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의료 로봇에는 실제로 이 AI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데이터 문제인데요. 네. 방금 같이 외산 로봇인 경우에는 전부 데이터를 수집해 갑니다. 실제 의료 의사들의 그러한 조종 모션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또는 그 의료 영상 기록들을 다 같이 페어 데이터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의료 로봇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율 수술로 이제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율 수술이라는 게 완전 뭐 레벨 6까지 올라가서 완전 무인화 수술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요원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판단의 약간의 실수 또는 손떨림 이런 것들을 계속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수술 동작들을 계속 자율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핵심 기술에는 AI 기술이 상당히 그러게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예. AI가 가속 발전하려면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는 통로는 역시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들이 우리 것이 되어야 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I와 수술 로봇이 접목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역시 굉장히 국내 기술의 자립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같은 방향으로만 네. 대답을 하게 되네요. 네.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이제 10년 내에 5배 커진다고 하는데 네. 그 정확히 웨어러블 로봇은 뭘 말하는 건가요? 사실 웨어러블의 그냥 문자 그대로 착용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로봇을 인간이 입듯이 몸에 걸쳐서 약간 아이언맨 상상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근력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현장에 이제 노동 강도를 높여주는 네. 굉장히 피로감을 적게 해주고 그러한 순수 산업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지 재활 환자라든가 상지 재활 환자 같이 이미 운동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에게는 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든가 네. 그러한 또는 중간에 이제 재활을 통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뇌에 그 뉴런 연결돼서 뉴로모픽 반도체 해가지고 이렇게 뇌 네. 예, 움직여서 이렇게 뭔가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를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럼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예. 가장 핵심 기술이 그러한 로봇이 인간에게 근력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도 네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고 무엇을 짚고 싶다라든가 내가 어디로 걷고 싶다라든가 하는 그런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에 방금과 같이 뉴로모픽 기술이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이제 젤스를 인수해가지고 갤럭시 그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헬스케어 플랫폼 자체를 연계한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작일 것 같고 어떤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만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건강 헬스기기를 담당할 수 있는 부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허가할지 과도하게 규제를 해야 할지 또 그냥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오히려 불안전성을 높여야 할지 그러한 네. 살짝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에 예전부터 이런 네. 의료용 센서 기술을 넣는 것을 노력을 해왔었어요. 심박수를 잰다든가 혈압을 잰다든가. 근데 문제는 이게 의료기기로 되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사실 이것이 약간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젤스를 인수하면서 일단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그냥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투자 마인드라고 이제 보여는 지는데 저는 또 아까 같은 맥락으로 또 주장을 하자면 역시 이것도 우리가 빨리 규제를 완화해서 헬스케어 기기로서 인정을 받게 해줌으로써 병원 데이터의 그 EHR이라든가 병원 데이터와 연동시켜줌으로써 사전에 네. 이런 큰 병들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정책 당국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일 아침 뭐 혈당을 체크해주고 공복 혈당 체크해주고 뭐 혈압 체크해주고 이게 뭔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병원에 예약까지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다 연계될 수 있는 미래가 그려진다라는 그려지는 거네요. 것인데 우리나라에게는 또 의료법이라는 그러한 규제가 있어가지고 아하. 이게 의료기기로 등록되면은 또 그것의 안정성을 체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는하고 1년, 2년 소모를 할 경우에 방금과 같이 우린 이런 우리 몸 안을 지켜주는 네. 스마트폰 이런 걸 네.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좀. 그렇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전화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들고 다니다가 쓰러지면 119로 전화를 자동으로 해준다든가. 걸어준다 뭐 네. 이런 게 지금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전화기도 의료법에 개척을 받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비헤이비어 레코그니션이라 그래가지고 예. 행동을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박을 잰다든가 네. 실제 이제 우리의 그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료기기로서의 뭐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료기기냐 헬스케어 기기냐 그 구분이 그럼 요즘 유행하는 그 여기 붙이는 당뇨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의료기기 다 예, 의료기기 승인을 의료기기로 받지 승인을 않고 받고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IT 기기들이 네. 바로바로 이렇게 다가가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헬스케어 시장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네. 그러한 규제의 문제에 그러게요.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점점 산업 간의 경계가 굉장히 이제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 제화가 빠르게 좀 전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그 엑스불 숄더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항공기 정비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로봇 이름이 엑스불 숄더예요. 네네. 예, 엑스불 숄더.
엑스불이 뭐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활용이 엑스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마 이제 저도 그게 무슨 뜻인가 좀 봤는데 네. 이제 사실 X라는 것이 상당히 제너럴하다 모여있다 뜻일 수도 있다고 IVL이라는 그 접두어는 아마도 가능하다라는 아. 뜻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이 엑스불 드는데. 숄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숄더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지까지도 연결을 해서 상당히 이제 아이언맨과 같은 이제 그러한 소위 착용형 로봇 기술을 계속 지금 투자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예전에 현대가 인수했던 강아지 로봇 만든 다이나믹 로보틱스 그런 데랑 연동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글쎄요. 새로 그냥 혼자서 그냥 개발을 한 일단 건가요?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네. 통해서 이미 메가 팩토리라든가 다크 팩토리로 해서 네. 지금 이미 이제 미국 지오지아 공장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겠다. 그 내부에는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기술이 투입될 것으로 다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엑서블 착용용 로봇까지도 해서 그 제품 자체보다는 생산 현장 자체의 노동 강도를 굉장히 완화시켜 줌으로써 웬만하면 무인화로 가고 또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착용형 디바이스를 통해서 노동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혁신적인 생산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의료용으로 또 발전하게 되면은 의료 재활용 로봇으로도 이것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엑스불 숄더는 이렇게 딱 입으면 네. 그 근로자가 이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할 때 어깨에 걸리는 그 과부하가 조금 피로도가 조금 적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로봇처럼. 아니면 정비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하중 균형 장치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우리가 자세를 좀 어렵게 잡으면 네네. 굉장히 피곤할 그러니까 때가 어깨가 있지 않습니까? 피곤해지고, 예. 그거를 이제 받쳐주는 그런 밸런스 장치를 기술화한 것 같고,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특화된 기술로서 혁신적인 기술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영화에서 보면 그 항공기 밑에 막 그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막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쳐다보고 예, 하면 그럴 때 보면 당하고 여기 막 과부하 이러니까.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숄더를 받쳐주는 편안한 자세를 받쳐주는 그러한 디바이스고, 여기에는 모터 기술이 안 들어가고 완전히 패시브 장치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